자, 제11장 전자력과 회전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력이란 건 자개 내 전류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전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전류한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개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N극에서 S로 자력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H가 작용하고 있고 자속 밀도 P가 작용하고 있는 공간에 전선의 전류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전선의 전류를 흘리니까 이 전선이 힘을 받더라. 그걸 어떤 힘을 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을 그려보면 N극에서 S로 뭐가 작용하겠다고요? 자력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자, 도선을 이렇게 놓고 도선에 흘러놓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흘러놓는 방향으로 전류를 이렇게 흘리니까 이 도선이 힘을 받더라는 거죠. 왜 힘을 받느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드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 나사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직선 전류니까 회전 자기장 주변에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기장이 서로 뭐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만나니까 자력성이 뭐다? 감소가 이루어질 거고 아래쪽은 뭐다? 같은 방향으로 만나니까 자력성이 증가가 이루어지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자력성이 많아지고 위쪽은 자력성이 작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력성이 많은 데서 자력성이 작은 데로 이렇게 자력성이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동하면서 중간에 걸리는 이 전선을 위로 밀어준다는 거죠. 즉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은 바람과 똑같죠. 바람도 공기입자가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입자가 적은 대로 뭐다? 공기입자가 이동하면서 즉 팽 상태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중간에 걸리는 나뭇가지를 흔드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력성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력성이 이동하면서 중간에 걸려 있는 뭐다? 전선을 밀어주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자, 이걸 보고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다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파란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거는 빨간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 방향으로 그 전선이 힘을 받네. 그래서 이 엄지가 힘의 방향, 요 인지 또는 금지라고 해야죠. 금지가 자기장의 방향, 뭐다? 중지를 전류의 방향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그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프레임의 왼손으로 FBI로 구합니다. FBI. 그때 받는 힘의 크기. F는 얼마의 힘을 받느냐? F는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B, 자기장의 크기와 자속밀도의 크기가 I, 전류의 곱의 비라고 그 전선의 길이 L과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사인 각에 비례한다는 거죠. 즉 자개와 전선의 이 도선의 각에 사인 각에 비례한 겁니다. 90도 된 최대지만은 요 전선이 나른하게 이렇게 작용한다면 힘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각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사인은 0도, 90도, 180도, 270도로 이렇게 그리면 0도일 땐 제로고 90도일 때가 최대가 됐다가 다시 180도는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가지는 거 0도일 때는 나른하다면 0이 됐다가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 이게 사인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각에 비례한다. 이렇게 공식을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벡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두 개 다 벡터랑입니다. 전류도 벡터고요. 왜? 방향을 가지니까. 자기장도 벡터죠. 이거는 뭐 스칼라 곱이고요. 그 벡터의 양으로 표현해보면 FBI에서 전류의 방향에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벡터를 회전시키니까 그게 뭐다? 힘의 방향이 되네. 음질 방향이 똑같지 않습니까? 힘의 방향이 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오는 방향, 자기장은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하니까 음지 방향의 위쪽 방향이 힘이 작용하네. 그래서 이걸 벡터 곱으로 표현한다면 전류의 방향에서 뭔 방향으로? 자속 밀도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으로 벡터를 회전시키니까 그것이 힘의 방향이 되고 그 전체적인 크기는 거기다 도체의 길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요 벡터 곱이 바로 전류 크기 곱하기 자속 밀도 곱하기 뭐다? 벡터의 곱이란 건 그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인 세타의 곱이 요 두 벡터의 곱이 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이나 요 공식이나 똑같고
조심할 거는 전류에서 자숙밀도를 벡터를 곱해야지 자숙밀도에서 전류를 벡터를 곱하면 그 힘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거든요. 이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란한 두 개의 도선 사이의 작용 힘의 시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1의 전류가 위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걸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흘러놓는 전류가 작용하네요. I1이.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I2의 전류가 역시 위로 흘러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서 본다면 I2 전류가 또 역시 흘러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왼쪽에는 빨간 전류에 의한 이러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집니까? 예, 반식의 방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원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집니까? 직선 전류 회전하니까 반식의 방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력성이 만났는데 가운데는 뭐다?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자력성이 뭐다? 감소가 일어나고 바깥 공간에서는 뭐다? 같은 방향이니까 자력성이 뭐다? 증가가 되겠죠. 그럼 자력성이 많은 데서 자력성이 작은 데로 자력성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력성이 이동하면서 이 두 개의 전선을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두 개의 전선이 뭐다? 붙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즉 같은 방향의 뭐다? 전류가 흘러갈 때는 흡입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른다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돼서 이제는 안쪽의 자력성이 같은 방향이니까 증가가 되고 반대 방향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자력성이 반대 방향이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력성이 많은 데서 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력성이 이동하면서 이 두 개의 전선을 바깥쪽으로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전류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흘러가는 전류 I1을 본다면 이 I1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I2의 전류를 본다면 역시 위에서 본다면 흘러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I2의 전류가 흘러나오고 그럼 이 전류가 역시 주변에 자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회전하는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래서 반식의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자, 이 전류의 자기장이 지금 형성되네요. HY라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N에서 S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공간에 전선의 전류를 흘리면 이 전선이 힘을 받더라. 이게 바로 흐름의 왼손 법칙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기장 내 전선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왼쪽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때 받는 힘 F의 꼴은 얼마의 힘 받습니까? 자, 요 자기장의 자속 밀도 곱하기 그때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 I2 곱하기 요 전선의 길이 L 곱하기 전선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 사인 세타 각이 필요한 거죠. 사인 세타인데 이때 이 전선과 자기장은 항상 몇 도?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90도는 항상 1이니까 요거는 1로 없어지네요. 자, 관건은 뭐다? 이 전류에서 요 공간에 만드는 이 전선 주변에 만드는 자속 밀도의 크기가 관건이죠. 근데 우린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H는 2파이 R 분지 I1에 의해서 요 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형성된다. 그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자속 밀도는 어떻게 올까요? 형성되는 자기장과 자속 밀도의 관계는 자속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투자를 곱하면 그 공간에서의 자속 밀도가 나온다는 거죠. 저걸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자속 밀도 B는 μ 곱하기 H. 다시 한번 적어보면 외부에서의 자기장 전류의 크기는 I2 곱하기 L이 되겠네요. 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μ 곱하기 요 점에서의 이 전류에 한 자기장의 크기는 2파이 R 분지 IY네요. I1. 그리고 요 전류의 크기는 곱하기 I2 곱하기 길이 L로 나오는데 대부분 문제는 길이가 1m당의 작용 힘의 시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요 길이가 1m당일 때, 1일 때 그때 작용 힘의 시기를 우리는 뉴턴 퍼 메다라고 합니다. 1m당의 작용 힘 이렇게 공식을 정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공식을.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이고 분자는 μ 그리고 전류는 I1, I2가 되겠네요. 끝. 됐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개의 전선이 놓인 공간이 공기라는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μ제로란 거죠. μ제로는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μ 값에 μ제를 넣었을 때 이 공식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r 분지 요 뮤 값이 뮤 제로로 변형됐을 때는 여기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i1 곱하기 i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 4 약분하니까 2가 남고요. 파이는 없어집니다. 그럼 분모는 뭐만 남았습니까? r만 남고 분자는 여기 2 남았죠? 2 여기 i1, i2 나왔으니까 i1, i2 곱하기 뭐다?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메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어떻게 암기합니까? 매질이 공기일 때의 힘과는 공식 이걸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0 이끌은 R 분지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가끔 가다가 F 요 공식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 공식을. 그럼 이 공식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분자 분모에 뮤 제로를 포함한 값으로 배달하는 거죠. 그래서 뮤 제로 값이 바로 뭔 값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요걸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4 약분되니까 여기 뭐가 남고? 2 남고 자 10의 7성 약분되고 그럼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분모는 여기 2파이 남았으니까 2파이 앞에 있는 r하고 곱해주고 위에 뮤 제로는 앞쪽으로 하고 뮤 제로 그 다음 i1, i2가 되겠네요. 요 공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뮤를 포함한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뮤가 뮤라면 뮤 제로를 빼고 그냥 뮤로 잡아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개가 작용하고 있는 전기장과 자개가 작용하는 자기장 내에 대전 입자, 하전 입자를 이렇게 입사했을 때 그때 그 입자의 작용 힘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전기장 E가 작용하는 공간에 Q라는 전하를 준다면 이 전하가 받는 힘 F 이끌은 뭐였습니까? QE의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F 이끌은 Q입니다. 전기장 내 전하가 받는 힘이 F, 크기는 요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 이제 자석을 아니고 전하를 지금 이동하는 거죠. 요 Q라는 전하를 V라는 속도로 이동할 때 그때 이 자기장의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자기장 내 대전 입자의 작용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의 크기 요걸 구해보자는 거죠. 요걸.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된 게 요걸 이해됩니다. 자,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선의 길이가 L입니다. 전선에 I라는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요 전선에 뭐다? Q라는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이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떠냐? 원래 전류란 것이 뭡니까? 전류란 것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곱하기 길이, 여기다 곱하기 길이를 곱하면 양쪽 변에 똑같이 곱하기 길이를 곱하면 이도 길이를 곱하고 이도 곱하기 길이를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왼쪽은 전류 곱하기 그 도선의 길이를 곱한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전하량 곱하기 길이를 뭐다? 시간으로 나눈 게 뭡니까? 속도죠. 전하를 이동한 속도, 전하의 크기에다가 전하 이동 속도를 곱한 거하고 뭐다?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전선의 길이를 곱한 것은 그 전선에 이동하는 전하의 크기에다가 그 전하의 이동 속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는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 I 곱하기 L 이게 뭐라고요? I 곱하기 L이 바로 뭐다? QV가 된다는 거죠. 이게 QV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QV를 넣어도 똑같은 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V라는 값을 넣고 여기 뭐다? Q라는 값을 넣어도 똑같이 공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 이퀄은 Q, V 곱하기 B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아니고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받는 힘 F 이퀄은 뭐다? BIL 사인 세타의 힘을 받는다면 Q라는 전하를 V라는 속도로 이동할 때 받는 힘의 세기는 요 QV를 넣는 거죠. 그래서 받는 힘 F 이퀄은 QVB 사인 세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힘을 받아서 이제 그 힘의 방향을 볼까요? 힘의 방향을 보면 자, FBI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할 때 이런 방향 이동하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속 밀도가 꼽혀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속 밀도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FB
자계는 들어가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이동은 반대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이 전자가 받는 힘은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아래쪽으로 전자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전자는 요 두 개의 힘이 한 만큼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돌면서 또 전자력은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돌고 해서 이런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항상 이러한 전자력을 받게 되거든요. 직각. 이렇게 이동하면 요거하고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요거하고 직각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력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같아야만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조건은 전자력인 구심력, 잡아당기는 힘과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나가는 힘, 원심력이 같을 때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전자력은 구심력은 전자력이기 때문에 F 이퀄은 QVB 사인 세타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심력은 뭐가 됩니까? R 분지 MV 제곱이 원심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게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몇 도 각도로 운동합니까? 운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거죠.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요건 무시하고 QVB 이퀄은 R 분지 M 곱하기 V 제곱이 같다 해서 다음 장에 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계 내 전자의 운동에서 전자력과 원심력이 같다 해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자력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F 이퀄은 QVB 사인 세타라는 공식에서 항상 90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 되고요. 이때 Q라는 것은 전자를 입사했을 때, 그죠? 그럼 전자의 전하의 양을 우리는 E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식을 EVB 이퀄은 원심력, 아까 원심력 R 분지 MV 제곱과 같다 해서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반지름 R은 얼마입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럼 R하고 이거하고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R 이퀄은 MV 제곱 나누기 EVB에서 요 VV는 속도로서 똑같은 값이에요. 약분되고 EB 분지 MV가 되겠네요. 그럼 자, 각속도입니다. 각수는 반지름에 대한 속도의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위에서 구해진대요. 그래서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R 분지 1 곱하기 V와 똑같기 때문에 역수를 쳐주면은 EB 나누기 MV 곱하기 V네요. V 약분되니까 남는 거는 M 분지 EB가 되겠네요. 자,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오메가 바로 얼마입니까? 2파이 F로서 이렇게도 구해주죠. 그럼 여기서 F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메가 나누기 2파입니다.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메가 값 2B 나누기 M을 뭘로 나눈다? 2파이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나누면은 요 값이 나오네요. 그럼 주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주기는 이 주파수와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역수를 취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두 번째, 회전력이 되겠습니다. 회전력의 기호는 타우라는 기호를 적습니다. 단위는 뉴턴 곱하기 메다를 써요. 자, 정의는 이런 거죠. 회전한 물체의 길이 L이 있고 여기에 F라는 힘을 가하면 이 물체가 회전하게 되는데 그때 갖는 회전력 타워 이퀄은 물체의 길에다가 가한 힘의 크기를 벡터적으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벡터적으로 곱한다는 것은 이 크기는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곱하기 가한 힘 곱하기 사인, 이 두 개가 이루는 사인 세타 값에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사인 세타 값은 뭡니까? 0도일 때는 0이 되고 90도일 때는 뭐가 됩니까? 1로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회전한 물체예요. 회전한 물체와 나란하게 이렇게 힘을 가해주면 이 물체가 회전한다? 회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90도로 힘을 가해야지만 이 물체가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프 렌치를 잡아 당기면 이 파이프 렌치가 돈다? 안 돕니다. 직각으로 돌릴 때 힘 반대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한다면 그때 받는 회전력 타워는 역시 똑같습니다. 길이 곱하기 가한 힘 F의 벡터 곱의 방향으로 회전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크기를 구해보면 역시 L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요 회전한 축과 그 가한 힘의 방향의 사이각의 세타각이 비례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힘을 받게 됩니까? 여기에
N그에서 S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자기장 내에 나침판을 탁 놓습니다. 이 나침판이 받는 회전력을 물어본 거고, 상체로 보면 N극이니까 밀어버리고, N극 S니까 잡아당기고, N극 S극이니까 잡아당기고, S극 S니까 밀어버리죠. 이러한 힘. 그래서 이 나침판이 외부 자기가 하나만큼 돌려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힘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 나침판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나침판의 세기를 우리는 M, 자극의 세기를 M 웨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침판의 세기는 M 웨브라는 자석의 세기를 가지고 이 나침판의 길이가 L입니다. 그런 나침판을 뒀다는 거죠. 그럼 이 M 웨브라는 이 자석이 받는 이 끝부분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자개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M이라는 자극을 둔다면 어떤 식으로 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F에 이끄는 MFH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극을 준다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M이라는 자극을 준다면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MH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M극은 요 방향으로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MH 힘이 작용하고요. 요 놈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역시 MH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F가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건 전체적인 힘이 세기가 된 거고요. 이걸 회전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직각, 이 회전하는 축과 직각 방향으로 가는 힘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각이 직각 방향으로 가는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는 힘으로 두 개를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장과 이 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때 직각 방향으로 이루는 크기라는 것은 요 성분이 된 거예요, 성분. 그래서 전체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전체 크기 MH라는 힘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게 뭐다? 직각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된 거죠. 그래서 힘 F 타워 이꼴은 전체의 길이 L에다가 여기 있는 힘 MH 사인 세타를 구한 것이 그 공식이 된 겁니다. 이걸 보기 좋게끔 만들어준 게 이 공식이죠. 그래서 MLH 사인 세타로 정의가 되고 이때 자석의 세기와 자석의 길이의 곱을 우리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MH 사인 세타라고 정의되고요. 그때 받는 회전력을 벡터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벡터를 회전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기 모멘트에서 힘이란 건 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자기장 이렇게 한 것이 두 개를 벡터적으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수학적으로 풀면 MH 벡터의 곱은 사인 세타가 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걸 거꾸로 요 각도 0도에서 원하는 각도 섹타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얼마냐? 요 회전력 토크를 0에서부터 원하는 각 세타로 적분해 주면 된 겁니다. 적분하면 MH1-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팽판 관련 회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자개가 인가되고 있네요. 자, N극에서 S로 자개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요 공간 내에 도선을 두고 도선의 전류를 이렇게 흘렸습니다. 이렇게 흘리네요.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여기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N극에서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도체판을 딱 두고 이런 도체판을 딱 두고 약간 삐뚤게 그릴까요? 이렇게 판을 두고 자, 여기에 전선이 들어가고 여기에 전선이 또 들어갑니다. 자, 요 전선이 바로 요 전선이에요. 자, 요 전선에 전류가 들어갑니까? 나갑니까? 들어가는 방향 꽃표로 표현하고요. 돌아서 요 면에 뒤에 돌아서 이렇게 보면 돌아서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보니까 뒷면 고리는 안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 이거는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흘러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두 개의 도선은 힘이 받게 되는 거죠. 프레밍의 왼손 법칙 FBI. 이 전선은 어떤 힘을 받습니까? FB. 자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는 뭐다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F라는 힘을 받고 이건 도체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도체는 FBI. 전류는 뭐다? FBI. 전류는 뭐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힘을 작용하네요. 그래서 요 위쪽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원판을 이렇게 돌겠죠? 원판이 이렇게 도는 회전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회전한 물체의 길이가 P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 회전한 물체의 회전력 타워의 꼴은 얼마입니까? 아까 한 것처럼 회전한 물체의 회전축의 길이 B에다가 회전하는 물체에 가해진 힘의 크기 F를 곱해준 거죠. 벡터적으로. 이걸 다시 표현하면 B 곱하기 힘 곱하기 두 개가 이루는 사이가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축의 방향이고 축과 이루는 사이가 요 세타 각에 비례한다는 거죠. 비례한다는 겁니다. 타워는. 그때 요 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프레임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힘의 크기는 F 이퀄은 BIL 사인 세타인데 BIL은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A는 A가 되겠네요. BIL 사인 세타. 그럼 이루는 각은 항상 이 자개와 이 전선은 직각 방향이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 요 자기장과 요 전선이 이루는 각이죠. 그죠? 자기장과. 그건 항상 90도니까 이건 1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 전선의 길이를 말한 거죠. A가 되겠네요. 다시 보면 BI 뭐다? A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걸 한번 정리하면 타워 이꼴은 B 곱하기 자속 밀도 BIA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요 A와 B가 가로 세로이기 때문에 다시 보면 BI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네요. 요걸 우리 뭐라 한다? 면적 S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S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이런 팽발을 한 개가 아니고 코일을 여러 개를 겹쳐 놓는다면 N을 곱해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MBSI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MBSI 사인 세타라는 건 요 각을 의미하는 거죠. 요 각을.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거는 뭐냐면 자기장과 팽판이 이루는 각, 요 각을 주어지는 거예요. 요 각. 요 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 각. 자, 요 각은 무슨 각이냐면 요 각은 자, 팽판 코일에 의한 회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서 S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게 팽판 코일을 다 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를 이렇게 흘렸네요. 그때 각각의 도선이 받는 힘은 자, 프레임의 왼손 법칙에서 FBI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는 위로 흘러가는 이 전선 부위는 아래로 흘러가는 전류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 위의 전선은 FP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도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일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장과 전류가 직각일 때 최대 힘이 작용하고 같은 방향일 때는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FBI 그래서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는 아래쪽으로 넣는 전류니까 앞으로 노는 힘이 작용하고 있네요. 자, 이걸 아래쪽에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은 요걸 요렇게 뒤에서 찾아보면은 요 면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요 면은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요 도체는 우리가 상관할 거 없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힘의 방향을 보면 FBI니까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는 나오는 방향이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오른쪽 전류에 대해서는 FB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체판은 위아래로 힘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회전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도수는 자기장이 돼서 수직 방향으로 위로 힘이 작용하고요. 왼쪽 도수는 자기장이 돼서 아래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때 이 도선이 받는 이 팽판이 가는 회전력 타우는 원리 정의식에서 길이가 L인 회전축에 각각 오른쪽에 F, 왼쪽에 F라는 힘이 작용한다면 이 회전하는 물체가 가진 회전력 타우는 회전하는 회전축의 길이 곱하기 그때 그 축에 가해진 힘의 크기가 된 거죠. 벡터 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스칼라 곱으로 바꿔보면은 회전하는 회전축의 길이 곱하기 힘 곱하기 사인 세타로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인 세타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런 의미죠. 전체적인 힘에 의해서 회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 전체적인 힘의 크기는 F지만은 이 축과 나라는 방향의 성분과 축과 고집된 성분의 합이 이 전체의 크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세타로 본다면 이 각 세타는 결국 뭡니까? 요 자기장에 대해서 90도가 되는 성분이죠.가 이루는 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이란 건 팽판과 뭐가 이루는 각? 팽판과 자개의 90도 수직된 성분이죠. 수직된 성분과 이루는 각입니다. 성분과 이루는 각이 되는 거죠. 그 각을 봤을 때 그 각을 사인을 취하면은 그 팽판과 90도 된 성분의 뭐다? 힘의 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F 사인 세타가 의미한 것은 전적인 힘 F 중에서 팽판과 어느 성분? 팽판이란 건 회전축이죠. 회전축과 90도를 이루는 성분의 크기를 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크기 위해서 회전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저 공식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력 타워의 꼴은 회전축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B가 되겠네요. 회전축의 길이는 B고요. 그때 요 전선이 가지는 이 도체, 이 전선 I가 흐르는 전선이 가지는 힘의 크기는 프레임의 왼손 쪽에서 F는 B, I, L 사인 세타라는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뭘 곱해줍니까? 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는 거죠. 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이때 B라는 것은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자속 밀도를 말하고요. I라는 건 그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를 말하고 A라는 것은 그 도선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 도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A를 이어주고, 자, 그리고 이때 세타라는 것은 요 전류와 이 자기장이 이루는 각을 말한 거죠. 전류와 요 자기장이 이루는 각은 항상 90도가 된 거예요. 요 위로 가도 90도, 요렇게 가도 90도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90도인데 사인 90도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네요. B 곱하기 자속 밀도 곱하기 전류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때 세타란 것은 팽판과 외부 자개의 90도 된 성분, 즉 수익된 성분과 이루는 각이 되는 거죠. 요 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요 A하고 B가 각각 가로와 세로이기 때문에 뭉쳐주면은 B, I, S, A 곱하기 B가 S, 면적이죠. 사인 세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팽판을 여러 개를 겹쳐 놓으면은 N개를 겹쳐 놓으면은 N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 SI, 사인 세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때 사인 세타라는 것은 조금 전에 것처럼 팽판과 팽판과 자개가 이루는 각이 아니고 팽판과 자개의 수익된 성분과 이루는 각이니까 반대로 하면은 자개와 팽판이 90도였던 법성 성분과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요 각이 세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각이 아니고 요 각에 대해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각, 즉 팽판과 자개가 이루는 각으로 풀려면은 이 사인 세타가 아니고 요 놈의 사인 세타 값은 요 놈의 뭐가 같다? 코사인 세타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다? 요 사인 세타, 요 놈의 사인 세타 값은 요 놈의 요 각의 코사인 세타 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사인 세타 값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과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표현하면 MBSI 뭐다? 코사인 세타도로 풀 수 있고, 이 코사인 세타로 풀 때는 팽판과 외부 자개 이런 각으로 지으면 코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는 팽판과 외부 자개의 수익된 성분과 이루는 각일 때는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판의 회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